일단 얘들아, 1대1 대응이다 라는 이 말이 있으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증가나 감소가 같이 있으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그렇죠. 자, x는 a보다 크거나 같고 y는 b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했고요.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고, 자, fx가 이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1대1 대응이다. a-b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어쨌든 얘는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쵸?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여기를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얘는 뭐 2분의 5가 되겠죠. 2분의 5가 되고 y 값은 뭐 2분의 5 여기다가 무언가 집어넣어 보면은 뭐 이제 얼마인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쵸?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고 y도 b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a 값이라는 게 생각을 해봐 얘들아. 여기 있는 이 정도가 a 값이라고 하면은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안 되겠지. 왜 그러냐면은 여기 이렇게 증가하고 감소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기 때문에 증가나 감소가 반드시 몇 개만 있어야 된다고?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일단은 여기 있는 A 같은 경우는 무조건 추계 방정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크거나 같으면 이쪽 부분에 A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A보다 만약에 작거나 같다라 그러면은 이 A라는 친구가 이 추계 방정식보다 작은 쪽이 위치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이쪽에 있어야 되고 결론적으로 선생님이 여기를 이걸 갖다가 근데 여기 있는 이제 이 좌표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게 이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자, X 거가 있고 Y 거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제 A고 얘가 B가 되겠지. 이제 이렇게 쭉 있겠지. 그쵸?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쪽 부분에 이제 X의 A의 값이 있어야 되니까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A가 Y의 가장 작은 B로 뭐 해야 되는 거야? 대응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렇게 대응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일단은 이 점을 이무의 이 점을 갖다가 선생님이 A라고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B라는 점이 이 Y라는 점이 반드시 뭐가 돼야 돼? B가 돼야 된다라고 이러면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XA가 Y의 B하고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대응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만약에 A가 여기는 X, 여기가 X가 A야. 근데 만약에 여기가 X 이퀄 A입니다. 그러면 여기 자리가 Y 이퀄 자 B라고 한번 선생님이 해볼게.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에 해당하는 이 y 값들은 짝꿍이 있어 없어? 짝꿍이 없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1대1 대응 관계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점 여기가 만약에 x 이퀄 a라고 한다면 여기가 y 이퀄 뭐가 돼야 된다? b가 돼야 된다 라고 일단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럼 여기 있는 좌표를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냐? 여기 좌표를 A, B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고 나면 여기 있는 B는 내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B는 Y 값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X 자리에다가 누구를 대입하면 A를 대입하면 그게 바로 B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B라는 친구는 A 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5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됐겠니? 자, 그러면 A-B의 최대값을 지금 구하라고 했으니까 A는 지금 그냥 A라고 하시면 되고요. B 대신에 여기 있는 친구를 그대로 뭐 하면 되겠어? 갖다 놓으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A-B라는 거를 자, B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5A 마이너스 5라고 넣을 거야. 그래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5 이렇게 나는 놓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a 마이너스 b라는 거는 얘하고 똑같고요.
선생님이 얘를 갖다 편의상 FA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FA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6A 마이너스 5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한사항이 있죠. 우리가 조금 전에 여기를 뭐라고 잡았냐면은 X값이 2분의 5라고 잡았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A라는 친구는 여기 있는 2분의 5보다는 뭐 해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FA의 함수의 정의역이라는 거는 A라는 친구는 2분의 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여기까지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친구는 이렇게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이 A는 뭐가 되는 거야? 3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맞죠? 그러면 A가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가 3이니까 뭐 여기서부터 이런 식의 함수 그래프가 바로 FA 함수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그거의 최대값이라는 거는 당연히 어디에서 볼 수 있겠어? A가 3일 때 내가 찾는 답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F 3을 한번 넣어보면 마이너스 9에다가 18 마이너스 5니까 18에서 14 빼니까 정답은 4가 답이다. 이렇게 풀어내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지금 쉽지 않아요. 일단은 어떤 것들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되냐. 아, 내가 출발하는, 자, 선생님이 정확히 짚어줄게.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들이야.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Y가 B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는 이 점의 좌표가 A, B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근데 이렇게 되는 거는 1대1 대응이라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A-B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최대값과 상관없이 A-B를 내가 A-B를 이런 식으로 내가 표현할 수가 있으셔야 돼. 알겠어? 왜냐면 여기 있는 B라는 친구가 A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5기 때문에 A-B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표현되면 쌤이 얘기했어요. 어떤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이 있으면 우리는 그걸 무조건 뭐로 보면 돼? 2차 함수로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선생님이 FA라고 받고 이렇게 놓고 중요한 거는 A의 범위가 반드시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알겠어? 그래서 이제 이 범위 안에서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바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x가 0에서 5까지 되어 있어요. 이거 2번 문제 좀 별표 좀 쳐봐. 이거. 자, x가 0에서부터 5까지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했네요. x에서 x로의 함수라는 거 쌤이 아까도 지금도 얘기했어. 정의역도 0에서부터 5까지, 공역도 0에서부터 5까지를 말하는 거야. 자, 그럴 때 fx 함수가 0에서부터 2까지는 이런 2차 함수를 2부터 5까지는 이런 1차 함수를 사용을 하겠다라는 얘기고 얘가 1대1 대응이 되고 싶다. 그럴 때 f1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1이라는 거는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여기 있는 이 a, b 값을 구해가 이 함수식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문제야. 자, 그럼 어떻게 한번 풀어볼 거냐? 쌤이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0부터 2까지 얘를 2라고 해보고 얘를 5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0부터 2까지는 어쨌든 2차 함수야. 알겠지? 그 다음에 2부터 5까지는 이런 1차 함수야. 그러니까 이거 뭐 2일 때 0이니까 여기 지날 것이고 5 집어넣으면 3이니까 뭐 3 여기 지난다. 이렇게 생긴 게 바로 2부터 5까지야. 그러면 1부터 2까지에 여기 있는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려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2차 함수 조금만 관찰 한번 해보시면 얘는 꼭지점이 0,b잖아. 그치? 꼭지점이 0,b고 A 값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고 위로 볼록일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거는
그러면 여기 있는 1부터 2까지가 1부터 2까지에 y 값도 0부터 어디까지야? 5까지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y 값이 지금 어디가 비어있어? 여기 있는 친구가 지금 3이에요. 그쵸? 그러면 3부터 5까지 비어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는 3에서 여기가 5라고 하면 즉 이 공간 안에 그래프가 뭐 해야 돼? 그려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야 여기 이렇게 x, y가 있을 때 여기서 1부터 쭉 이렇게 5까지 있고 얘도 1부터 쭉 아니 0부터 이렇게 0부터 아이씨 0부터 이렇게 5까지 있고 얘도 0부터 이렇게 5까지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1대1 대응이 되려면 별다른 말이 없을 때는 얘가 실수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 어쨌든 간에 다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짝꿍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려면 x가 2에서부터 5까지는 여기 있는 0부터 3까지 얘네를 이렇게 책임을 졌어요. 얘네가 이렇게. 그쵸?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0부터 2까지가 여기 있는 3부터 5까지를 얘네가 여기를 뭐 해줘야 되는 거야? 책임을 져줘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책임을 져줘야 펑크난 부분이 없으니까 1대1 대응 함수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수 있냐? 만약에 A가 뭐라면? A가 양수라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지. 이렇게. 이 말 이해돼?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지. 그래야 x가 여기 이렇게 쭉 그리면 여기 있는 y 값하고 뭐가 되는 거고 1대1 대응 관계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x들은 0부터 3까지로 대응 관계가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잘 봐봐. 지금 여기 있는 친구는 x는 0은 포함하고 2는 포함하지 않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0은 포함을 하고 얘는 포함을 하고 얘는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포함하지 않아요. 맞지?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림 그려봤어. 이거는 그럼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안 돼. 지금 엄청 중요한 거야. 이거 맨 뒷장에 나오는 문제야. 얘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도 지금 어려운 거야.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지금 뭔 말인지 알아듣냐? 못 알아듣냐, 지금?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왜 안 돼? 왜? 이유가 뭐야? 이유가 1대1 대응이 뭐야? x 하나에 y 한 명이잖아. 맞지? 근데 여기 봐봐. 3이란 친구 봐봐. 3에 쫙 그어봤더니 x 몇 명하고 만나? 2명하고 만나잖아. 쉽게 말하면 0이라는 친구도 누구한테 가고 3한테 가고 이렇게 그려진다면 5라는 친구도 누구한테 가겠어? 3한테 가겠지? 근데 이게 무슨 1대1 대응이야? 안 된다고. 이렇게 그래프 그려지면. 알아들었어?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냐?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고. 그러면 A를 이제 음수라고 생각을 하시고 음수 생각하시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2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1대1 대응 관계가 정확하게 성립이 되냐 안 되냐? 된다 이런 얘기야. 왜? 선 그어봐. 쭉 내려봐. 몇 명밖에 안 만나? 한 명밖에 안 만나는 거 눈에 보여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한 명밖에 안 만나죠? 한 명밖에 안 만나잖아. 그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건 함수 체크하는 거니까 한 명에서만 만나야 그래 안 그래? 정확하게 얘가 뚫려있고 얘가 붙어있으니까 여기서도 한 명밖에 안 만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함수가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고 이렇게 쭉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건데 여기가 이제 하나밖에 안 만나니까 당연히 이런 식의 그래프가 뭐 해야 된다? 그려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1대1 대응하면 이런 게 있어. 1대1 대응 함수는 증가나 감소만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야? 함수 그래프가 이어져 있는 함수일 때 말하는 거야. 알아듣겠니? 근데 이제 문제를 여러분이 좀 더 어렵게 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구간에 따라서 함수를 뭐 하는 거야?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게 문제를 낼 수도 있다고. 여기 보면 이 구간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잖아. 0에서 2는 감소하고 있죠. 2에서 5는 뭐 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증가와 감소가 같이 뭐에 있더라도 섞여 있더라도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내용이야. 알아듣겠니?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꼭 곰곰하게 꼭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명확하게 내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도록 하세요. 이거 이해하시면은 가장 어려운 문제, 네 문제 중에 한 문제에 맞출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그래프만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면 뭐 할 수 있냐? A, B 구하는 거 문제 안 되지 뭐. 맞죠? 그러면 여기 있는 B라는 친구는 누구야? X가 0일 때 값이잖아. 그래 안 그래? Y. 자, 여기 있는 B라는 친구는 당연히 X가 0일 때니까 B는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 5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A 값이라는 건 당연히 여기 있는 이 값으로 체크하셔도 되겠지. 어차피 이 함수가 얘는 함수 값이 없긴 하지만 여기를 지나갈 거 아니야. 어차피 쭉쭉 그려본다면. 그쵸?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2,3을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3이라는 친구는 x2 대입하면 4a 더하기 5가 되면서 a라는 친구는 얘가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라고 보면 되겠네.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이 친구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5가 fx의 0에서부터 2까지의 함수가 된다라고 보면 되고 1 집어넣으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분의 9가 정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 뭐 마지막 계산 과정은 사실 별거 없고요. 정확하게 이 친구가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라는 거 정확하게 인지해야 돼. 쌤이 하나만 더 짚어줄게요. 이 문제 너무 소중합니다. 너무나. 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여러분은 어차피 복잡한 함수가 안 나와. 니네 솔직히 뭐 아는 함수가 뭐 있어. 뭐 없어. 그래서 나와봤자 이차함수밖에 안 나와. 그거 아니고는 안 나온다고. 알겠지? 그러면 자, 선생님 아까 말한 대로 얘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했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면 얘는 또 왜 1대1 대응이 안 되냐라고 보면 y값 5 같은 경우는 짝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도 얘도 뭐 여기서도 y값 3은 짝꿍이 2명 있고 y값 5는 짝꿍이 있어? 없어? 없고 그러니까는 여기는 1대1이라는 게 당연히 될 수가 있어? 없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나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문제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한 문제니까 완벽하게 좀 정리해 놓으세요. 자,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했고요. 실수 전체의 집합 R에서 R로의 F함수가 있고요. 얘가 1대1 대응이 되고 싶다. 상수 A값에 범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자, 우리는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부터 좀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 얘가 이어져 있는 함수인지 아니면 끊어져 있는 함수인지를 먼저 체크하면 편해. 왜? 이어져 있는 함수라면 무조건 이렇게 구간이 나눠지더라도 증가했다가 증가해야 돼. 이렇게 만약에 증가했다가 이렇게 감소한다고 한번 해봐. 그러면 당연히 얘는 y값 여기서 두 개를 만나잖아. 당연히 얘는 1대1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1대1 대응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첫 번째, 연속함수다. 연속함수면은 얘네가 구간이 나눠져 있든 어쨌든 간에 증가나 또는 뭐만 있으면 되는 거야? 감소만 있어야 되는 거야. 증가 감소가 같이 있으면 절대 얘는 1대1 대응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 불연속 함수야. 이게 연속 불연속이라는 말은 고1 때 배우는 단어는 아니겠네. 고2 때 배워야 되더라. 근데 그냥 쉽게 말해서 함수가 이렇게 이어져 있다. 연속 함수. 끊어져 있다. 아까 우리가 봤죠? 불연속 함수.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불연속 함수라면은 증가나 감소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출제자가 만약에 얘들아 선생님이 니네가 만약 출제자야. 항상 우리가 심한 문제들은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내가 낼 때 왜 이거를 낼지를 조금 더 고민해 보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불연속을 냈어. 그러면 증가 감소가 둘 다 아까 증가 이렇게 내겠니? 아니면 증가와 감소가 섞이게 문제를 내겠니? 상식적으로 섞이게 내겠지. 그러려고 불연속을 했겠지. 안 그러면 그냥 연속으로 내도 괜찮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모의고사 뭐 어제 잘 봤어요? 1등급 88점이라는 거 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은데 수학이. 고2는 80이던데 1등급이 비율이. 어쨌든 어려운 문제들을 내가 볼 때는 아 이거 어떻게 풀어 짜증나 이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왜 이 문제를 냈을까? 그러면 당연히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으면 당연한 케이스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느껴지는 그런 케이스를 당연히 낼 거야. 선생님들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이해를 좀 하시고 그러니까는 얘가 1대1 대응이 되고 싶대. 그러면 여기다가 0에서 일단은 두 개 함수를 내가 나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얘는 1이야.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얘도 뭐가 되는 거야? 1이야.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 어쨌든 간에 x가 0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0보다 작은 쪽에서는 기울기가 뭔지는 모르겠어. 알겠지? 그리고 0보다 큰 쪽에서는 기울기가 2니까 기울기가 2로 이렇게 간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런데 얘네 둘이가 분명히 뭐 한다고? 여기 0,1이라는 점에서 뭐에 있다고 얘들아? 이어져 있어. 그치? 그러면 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얘는 연속함 사실 이 문제 푸는 거는 10초면 풀어. 푸는 거는. 근데 쌤이 지금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냐? 1대1 대응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내가 이해하는 뜻이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이 후반부에 있는 여기 두 번째 얘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2마 A가 기울기잖아. 이 2마 A가 음수가 되면 안 돼. 얘가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쪽이 양수라면 얘도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양수인 이런 상황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지. 기울기가 뭐 어느 정도일지는 뭐 상관은 없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2마 A가 0보다 커야 되니까 A는 2보다 작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를 조금 레벨업을 시키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를 뭐 했어 얘들아? 지정을 딱 했어. 뭐라고 지정했어? 아, 너 양수야 지정을 했잖아. 즉 증가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너도 당연히 뭐 하면 되겠어? 증가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아 2마 A가 0보다 크면 되니까 A는 2보다 작다. 이게 답이야. 실제 풀 때는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여기도 2가 아니고요. 여기도 A라고 줬어 내가 이렇게. 알겠니? 그러면 2마 A도 양수일지 음수일지 몰라. 그러면 여기 있는 A도 양수일지 음수일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럴 때는 봐봐. 팩트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기울기와 여기에 있는 기울기가 뭐란 얘기야? 같은 쪽으로 가면 된다는 얘기야. 증가하면 증가. 즉 양수면 양수. 한쪽이 만약에 음수면 얘도 뭐가 되면 되는 거야? 음수가 되면 된다는 얘기지. 알아듣겠어? 결론적으로 얘가 양수일 때 얘도 양수, 얘가 음수면 얘도 음수. 둘의 부호가 뭐가 다른 거야?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둘의 부호가 같다라는 거의 의미는 뭐지? 두 개를 곱했을 때 0보다 크다. 수학적으로 얘들아, 둘의 부호가 같다라는 거는 두 개의 곱이 0보다 뭐가 다른 거야? 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A, 실제 이 문제가 더 많이 나옵니다. 나올 때 하나 주는 거보다 A하고 E-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양수가 돼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거 자리 바꿔야 되겠죠. 그쵸? 자리 바꾸면 뭐가 생깁니까? 마이너스 생기죠? 마이너스 생기면 넘겨주면 이거 부등호 바뀌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결론적으로 A-E가 이렇게 돼서 이걸 또 다시 전개해서 뭐 이렇게 좀 하면 안 돼. 인수분해 돼 있잖아. 전개하면 안 돼. 항상 이렇게 A가 양수 형태로, 즉 A 앞에 부호가 플러스 형태로 놔둔 상태에서 아 얘가 근이 0이고 얘가 근이 2니까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는 A라는 값은 0에서 2가 되겠구나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67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아까 위에 문제 풀었을 때 얘들아 선생님이 위에 문제 풀었을 때
y절편은 체크할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쵸? 왜냐면 얘가 연속함수인 거 확인하고 나면 기울기만 가지고 체크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 함수 R에 대해서 R에서 R입니다.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네. 얘가 1대1 대응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야. 선생님 이것도 처음이니까 니네가 그냥 이제 선생님이 처음 생각하고, 절대값이 있는 함수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니야. 고1 때 절대값 못 잡으면 고2부터 이제 막 진짜 머리 쥐나기 시작해. 절대값은 얘들아 뭐 하라는 것이라고? 그냥 깃발 하나 꽂은 거야. 깃발 꽂았다는 얘기는 두 개로 영역이 뭐 하는 거야? 나눠진 거야. 절대값이 있으면 계산해 못해. 못해. 절대값을 벗겨야 계산할 수가 있어. 그래서 구간 따라서 아내가 양수일 때하고 아내가 음수일 때로 나눠서 해주는 것 뿐이잖아. 맞지? 그래서 이 함수는 얘들아 어떤 함수냐면은 fx는 잘 보세요. 아, x가 마일보다 크거나 같을 때하고 x가 마일보다 작을 때가 있다는 얘기지. 그쵸? x가 마일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양수야. 맞나요? 얘가 양수면 그냥 나올 거니까 아, ax 더하기 a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거야. 그쵸? 그리고 a가 마일보다 만약에 작으면 여기가 음수잖아. 음수니까 당연히 뭐하고 나와야 돼? 부호 바꿔서 나오니까 아,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 수학 선생님들은 수학하는 사람들은 귀찮게 생각한다고.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뭐야? 절대값 이거야. 그럼 나는 당연히 얘를 갖다가 이렇게 바꿔주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하나 들으셨어요? 이해됐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뭐 하면 되냐? 특히 일단 절대값이 있는 함수 같은 경우는 절대 끊어질 수가 없는 함수입니다. 알겠죠? 절대값 이렇게 쉬운 거, 쉬웠다가 뭐 여기다 이렇게 적당하게 이걸 한다 하더라도 한테 끊어질 수가 없어요. 끊어지려면 아예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내가 붙은 건지 끊어진 건지 체크를 해야 돼. 알겠지? 근데 이렇게 절대값이 있는 건 절대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가 1대1 대응이 되고 싶대. 그러면 여기에서의 기울기는 a 빼기 5가 되겠죠? a 마이너스 5가 되겠지, 여기서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의 기울기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 이 두 기울기의 곱이 0보다 뭐만 하면 된다고? 크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 실수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아, 그러면 너는 0이 되는 값이 5가 되는 거고. 맞지? 너는 0이 되는 값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5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리고 얘가 0보다 크니까 큰 작작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때는 항상 여기 A에 부호가 뭐일 때야? 양수일 때야, 항상. 그렇게 음수가 되면은 마이너스 끄집어내세요.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리고 얘를 보내주면은 얘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오케이? 그리고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얘가 5고 얘가 마이너스 5니까 아, 마이너스 5, A, 5 이렇게 내가 구할 수 있고요. 이거에 만족하는 정수 A의 개수네. 선생님 이거 되겠어요? 자, 이럴 수가 있고요. 이럴 수가 있고요. 이럴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있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정수 x의 a, b가 다 정수라고 가정하고 정수 x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말하면은 둘 다 이퀄이 있으면은 큰 거 빼기 작은 거 더하기 1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이퀄이 있으면 생각해봐. 여기보다 얘 차이가 뭐겠어? 하나 빠진 거잖아. 그래 안 그래? 하나 빠진 거니까 얘 빼면 되겠지. 결론적으로 큰 거 빼기 작은 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둘 다 이렇게 없으면 얘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고 한 개를 더 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둘 다 없으니까 큰 거 빼기 작은 거 빼기 1 해가지고 몇 개? 9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 볼게요. 자, 실수 전체 아래에서 아래에 되어 있고요.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실수 A값의 범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얘들아 뭐만 체크하면 된다고? 뭐만 체크하면 돼요? 기울기만 체크하면 됩니다. 절대값이 있는 거는. 잘 봐, 이제. 선생님이 두 개 친절하게 했으니까 얘는 좀 불친절하게 해줄게. 자, 기울기만 보면 일단은 여기는 무조건 얘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여기는 얘가 양수 나올 때 있고 음수 나올 때 있겠지. 그래 안 그래? 양수 나올 때는 뭐가 되겠어? 양수 나올 때는 그냥 A로 나오겠죠. 기울기만 따지는 거예요. 맞죠? 거기다가 얘를 더할 거니까
더해 보시면 이렇게 되면서 아 2구나 라고 보면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부호 바꿔서 나올 때는 마이너스 a가 될 것이고요. 얘하고 더해지면서 플러스 2 마이너스 a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2가 되고 얘가 이미 2로 양수야. 그렇지? 그러니까 너도 0보다 크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a는 1보다 작다. 4번이 정답. 이렇게 풀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넘어가겠어.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부분 집합 x에 대해서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항등함수도 지난번 설명을 했는데요. 항등함수 같은 경우는 몇 개밖에 없다고? 한 개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습니까? y 이퀄 x 밖에 없어요. 항등함수는 실수 전체 범위에서는 y 이퀄 x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근데 실수 전체 범위가 아닐 때는 내가 뭐처럼 내게 선생님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차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y 이퀄 x 함수를 이렇게 그려주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 여기에 있는 x1 a라고 할게요. 얘를 b. 여기 있는 a하고 여기 있는 b 같은 경우는 당연히 fx 함수의 정의역을 a만 있게 하든지 b만 있게 하든지 a하고 b만 있게 하면 여기 있는 이 친구는 당연히 정의역이 이렇게 줄어들면 뭐가 될 수가 있어? 1대1 대응, 아니 항등함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래서 결국에 나는 이런 애들을 찾는 게 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찾냐? fx하고 여기 있는 y 이퀄 x하고의 교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있는 a, b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우리한테 항등함수라는 거는 그냥 y 이퀄 x다 이게 아니고요. 어떤 fx 함수가 있으면 이퀄 x를 놓고 이거의 뭐를 구하는 거다? 이거의 근을 구하는 게 내가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보시면 이렇게 주어졌고요. x에서 x로의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집합 x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인 집합을 s라고 하고 s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것 자체는 당연히 항등함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이퀄 x라고 놓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퀄 0. 이게 0이 되는 x값을 내가 뭐 하는 거야? 구하는 거지. 3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풀마 1, 풀마 2 넣어서 인수 하나 찾고 그 다음에 이러한 졸제법을 통해 가지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시면 x값을 뭐 할 수 있어?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1, 3, 마이너스 2 x라는 친구는 1, 3, 마이너스 2 세 개를 모두 다 가지고 있어도 항등함수가 되고 이거에 부분 집합들도 다 항등함수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x의 모든 원소의 합이니까 이거 더해봐라는 얘기잖아요. 답이 2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675번이고요. 자, a, b, c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 f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다. 0보다 작을 때는 마 3이고요. 0에서 2까지는 얘고요. 2보다 클 때는 얘래. 이거 선생님이 함수 간단하게 그냥 한번 그려보면 자, 0보다 작을 때는 마 3이래. 마 3이니까 이렇게 오겠다 이런 얘기야. 이해됐지? 그 다음에 0에서부터 2까지는 4x 빼기 3이니까 굉장히 높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지. 여기가 2가 되는 거고. 알아들으셨죠?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클 때는 5니까 얘는 이렇게 나올까? 이렇게 여기가 이 함수가 바로 fx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친구가 항등함수네. 항등함수라는 거는 여기다가 y 이퀄 x를 이렇게 그려주는 거지. 이렇게 됐니? 그러면 여기서 하나 생기고 여기서 하나 생기고 여기서 하나 생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당연히 여기 생기는 거는 x, y가 똑같아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고요. 여기 생기는 거는 x, y가 똑같아야 돼. 제가 y 이퀄 x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는 5가 돼야 된다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도 4x 빼기 3이 x라고 놓으시면 3x가 3이니까 여기서 x값은 뭐가 되는 거야? 1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이해되셨어?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A, B, C는 뭐 누가 A고 누가 B고 누가 C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3 하나, 1 하나, 5 하나를 뭐 해야 되는 거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답이 3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쌤이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 뭐 처음 하신 건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렸어. 알겠지? 근데 내가 개념을 잡아 나갈 때는 그래프 그릴 거 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는 게 맞아. 근데 시험 볼 때 이렇게 보면 안 되지. 그 시험 볼 때는 시험에 맞게끔 최대한 빠르게 풀어야 되니까 어떻게 풀면 되냐? 항등함수라는 말이 나오면 equal x, equal x, equal x라고 놓고 x값 구하시면은 그게 내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함수의 개수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함수의 개수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x가 원소가 몇 개가 있고 y가 몇 개가 있다. 그럴 때 함수는 몇 개냐, 1대1 대응은 몇 개냐, 뭐 항등함수 뭐 몇 개냐, 상수함수 이런 거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1학기 때 순열하고 조합을 배웠잖아. 그거를 이용을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이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문제 풀면서 바로 설명할게요. 봅시다. 자, x가 이렇게 있고 y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A, B, C가 있고요. 여기에 1, 2, 3이 있습니다. 그쵸? 자, 처음에 함수가 몇 개냐라고 물었어. 함수라는 거는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한 번씩만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친구가 갈 곳이 몇 개입니까? 3개가 되겠죠. 1, 2, 3 아무거나 가면 되니까 얘도 당연히 몇 개가 되겠어? 3개가 되고요. 얘도 몇 개가 되겠습니까? 3개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쌤이 여기다 이렇게 바꿔볼게. 하나 그냥 1, 2, 3, 4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몇 개가 되겠어? 4개. 얘는 몇 개? 4개. 얘는 몇 개? 4개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되는 거야. 4 곱하기 4 곱하기 4에서 4의 몇 제곱이 되는 거야? 세제곱이 답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 4는 거는 뭐냐면은 y의 원소의 개수고요. 여기 3은 바로 뭐냐면은 x의 원소의 개수다라고 보면 되겠네. 알겠지? 그래서 함수가 몇 개냐라고 나에게 물어본다면 y의 원소, x의 원소 이게 바로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고 4개면 4의 세제곱 3개고 만약에 5개면 5의 세제곱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 1대1 대응 같은 경우는 자 1대1 대응이네요. 1대1 함수로 바꿀게요. 1대1 대응은 늘때 함수가 더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1대1 함수라고 하면 얘는 몇 개 갈 수 있어? 5개 갈 수 있겠지. 그러면 얘는 몇 개 갈 수 있어? 당연히 A가 누군가한테 갔다 그러면은 얘는 걔한테 가면 되는데 안 되니까 당연히 4개가 되고 얘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3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알겠지? 그래서 1대1 대응은 뭐 N, P, all N은 Y, P, X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순열 배우셨죠? OP는 뭐예요? 5에서 출발해서 몇 개 곱하라는 얘기야? 2개 곱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1대1 함수 같은 경우는 y의 개수, 즉 5개면은 5, 3개면은 5p 3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보시면 되고 만약에 1대1 대응이면 여기가 뭐 하다는 거야? 같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y하고 xy가 같으니까 n, p, n 개념이 되겠지. n, p, n은 우리가 수능 때 배웠죠. 뭡니까? n 팩토리얼이라고 공부했습니다. 맞죠? 얘가 3개고 얘도 3개면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3팩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상수함수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보면 상수함수는 그냥 한 명한테 다 가는 거거든. 그냥 여기는 A, B, C가 1로 다 갈 수 있고요. 2로 다 갈 수 있고 3으로 다 갈 수 있고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Y의 뭐가 되는 거야? 개수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Y가 5개면은 5개가 되겠지. 맞죠? 자, 여기 볼게요.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는 선생님이 뭐라 했냐? Y의 X개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근데 X개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어요. 3개. 이게 64고, 64는 여러분 4의 세제곱인 거는 내가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Y가 몇 개라는 거야?
4개구나 라는 얘기가 되겠네. 그런데 x에서 y로의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y, p, x. 근데 이거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y가 4개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거기서 시작을 해서 몇 개? 3개. 어차피 x가 갈 게 3개밖에 안 되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하시면 24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알겠지? 얘들아 이것도 알고 있어요? 4p3이나 4p4나 얘네는 둘 다 4팩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는 npn이나 npn-1이나 똑같거나 한 개 차이 날 때는 그냥 왜 그러냐면은 마지막에 곱해지는 게 뭐니까 1이기 때문에 5p4나 5p5나 둘 다 5팩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잠깐 볼게요. 이제 뭐가 있냐면 자 x가 얘들아 3개 있고 y가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x가 같지 않으면 y도 같지 않다. 이거 얘들아 무슨 표시라고? 1대1 함수 표시예요. 1대1 함수는 순열입니다. 그쵸? 그래서 y 개수가 5개인데 x가 3개니까 5, 4, 3 해가지고 60개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쵸? 자 이제 이 친구 어렵진 않지만 이거 볼게. 이거 얘들아 이거는 뭐냐면 순열하고 조합 선생님 설명할 때 얘기했는데 순열하고 조합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조합은 갈 곳이 정해져 있는 거야.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 자 1,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가 있어. 알겠니? 1,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가 딱 있는데 나하고 뭐 내 동생이 있다고 생각해볼게. 그러면은 두 명이 이 돈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야? 2가지지 당연히. 내가 1,000원짜리 가져갈 수 있고 10,000원짜리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순열이야. 알겠어? 근데 이렇게 부모님이 돈을 주면서 이렇게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주면서 큰 애가 많이 가져가고 작은 애가 적게 가져가라 라고 말했어. 그러면은 내가 크고 내 동생이 있어. 그러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한 가지지. 왜 그러냐면 10,000원하고 1,000원 있으면 나는 10,000원 가져가는 것밖에 없잖아. 이게 조합이야. 그러니까 조합은 내가 뭐 할지가 정해져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조합은 무언가 뽑아내기만 하면 나열할 필요는 없는 게 조합이었죠. 순열은 뽑은 거를 조합에다가 알게 뽑은 걸 갖다가 알팩한 게 바로 순열이 되는 거야. 하여튼 그렇고 그러면 내가 갈 곳이 정해져 있다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이 부등호야. 부등호. 뭐라고? 부등호. 알겠어? 자 1하고 2는 누가 커? 2가 커. 그래 그치? 그러면 F1보다 F2가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커야 된다 이 뜻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부등호가 이렇게 같은 방향이든 부등호가 얘는 작은데 얘는 크다로 이렇게 다른 방향이든 상관은 없어요. 부등호 있다라는 게 뭐란 얘기야? 정해져 있다라는 거야. 정해져 있다라는 거는 조합입니다. 뽑아만 놓으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는 y는 몇 명이 필요합니까? 3명이 필요해요. 그쵸? 그러면 당연히 얘들아 순서가 이렇게 부등호가 있는 거는 무조건 뭐밖에 안 돼? 1대1 함수밖에 안 되겠죠? 맞잖아. 부등호가 있다는 얘기는 1하고 2가 같은 데로 갈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부등호가 있다라는 건 1대1 함수밖에 안 돼요. 자동적으로. 그러면 x가 3개니까 여기서 몇 개만 뽑아내면 되겠어 얘들아? 3개만 뽑아내면 되는 거야. 3개 뽑아내는 게 5C3이라고 보시면 되고 5C3은 5C2고요. 뭐 10인 거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만약에 1하고 3하고 5를 뽑아냈다 그러면은 이거에 의해서 작은 애가 작은 쪽 부등호가 같으면은 작은 애가 작은 쪽 큰 게 큰 쪽 이렇게 되겠지. 부등호가 반대면 작은 애가 큰 쪽 큰 애가 작은 쪽 부등호가 같으면은 증가함수 부등호가 다르면은 감소함수.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뽑았다면은 1이 1로 2가 3으로 3이 5로 즉 뽑아만 놓으면 매칭 시켜주는 거는 내가 신경 쓸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가 3으로 간대. 2가 3으로 간다는 얘기는 얘는 1로 가기로 정해져 있어. 이렇게 알겠지? 그리고 부등호가 같은 방향이야. 같은 방향이면은 작은 친구는 작은 쪽으로. 그럼 여기는 1 같은 경우는 갈 곳이 1, 2가 있으니까 2가 갈 곳은 2개다. 1이 갈 곳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이 갈 곳은 4, 5 몇 개가 되겠어? 2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네 가지가 정답이 된다. 즉 뭔가 하나가 정해져 있으면 걔는 약간 칸막이를 딱 쳐놨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걔를 기준으로 나머지 애들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기해 볼게요. x가 5개가 있고요. x에서 x로의 함수입니다. 이것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네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문제를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돼요. 얘들아, 이 문제는 자, 정의역이 1, 2, 3, 4, 5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근데 그 중에 3개에 해당하는 1, 3, 5는 뭐가 있다는 거야? 대소관계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2하고 4는 대소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 맞지? 여러분이 이거 보고 대소관계가 다 있구나 라고 오판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나는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얘네들이 x로 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런데 1, 3, 5 같은 경우는 부동호가 있으니까 조합에 의해서 몇 개를 뽑아내야 돼? 3개를 뽑아내야 되겠지.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얘네들 갈 곳을 뽑아내는 거는 5C3 해가지고 5C2 10가지가 됩니다. 맞죠? 자,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그러면 2하고 4는 갈 곳을 아직 못 정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2는 갈 곳이 몇 군데입니까? 5군데죠. 1, 2, 3, 4, 5 아무 데나 가도 되죠. 왜 그러냐면은 2가 어디 간다 못 간다 그런 말 없잖아. 그렇지? 아무 데나 가도 돼요. 맞죠? 그래서 2가 갈 곳은 5군데니까 여기다가 5 곱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여기는 4도 갈 곳이 몇 군데입니까? 5군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10 곱하기 5 곱하기 5 해가지고 252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2번도 이제 같은 방법으로 푸시면 되고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어렵게 내려면 이렇게 내면 되는 거야. 얘는 이렇게 하고 봐봐. 얘는 이렇게 하고 F2하고 F4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니 이게 아니고요. 이게 뭐 홀수다. 홀수 너무 쉽다. 짝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이렇게. F2하고 F4의 곱이 뭐라고 얘들아? 짝수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곱하기는 짝수가 많이 홀수가 많이? 곱하기는 짝수가 많아 홀수가 많아? 아니 곱한 결과물은 짝수가 많아 홀수가 많아? 대답 안 하는 거지. 그냥 내 말 다 알아듣고 있는데 곱하기 당연히 짝수가 많죠. 왜? 홀 곱할 때만 홀수고 홀짝 곱하거나 짝짝 곱할 때는 다 뭐가 되는 거니까 짝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홀수 짝수다라는 말이 나오면 짝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고. 응? 전체에서 뭐 하는 거야? 홀수를 구해서 그걸 뭐 하면 되겠어? 빼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 문제가 만약에 이 문제가 만약에 얘들아 이 조건에다가 1이 만약에 추가된다고 하면 어렵냐? 어렵지 않다니까. 우리가 얘가 추가되지 않았을 때는 2하고 4가 5개씩 아무 개나 갈 수 있었잖아. 그래서 5 곱하기 5에서 250까지 였잖아. 그치? 근데 이게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 짝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10 곱하기 하시고요. 전체는 25개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네들이 얘가 홀이고 얘가 홀인 경우만 뭐 하면 되겠어? 빼면 되겠지. 그러면은 2가 홀로 가는 경우는 몇 개가 있습니까? 3개 있겠네 이렇게. 그리고 얘가 홀로 가는 게 몇 개 있겠어? 3개 있겠지? 그러면 3, 3, 9를 이렇게 빼시면 되겠지. 그러면 10 곱하기 16 해가지고 160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하나씩 추가되면은 더 난이도를 뭐 할 수 있어?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함수의 개수 문제인데 함수 개수 문제는 이제 얘보다 더 어려운 게 어디냐면은 역함수를 배우고 나서 F하고 F 인버스가 이제 같아지는 함수 개수 구하는 쪽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약간 함수 개수 문제에 이제 최고 심하고 그 부분까지 좀 우리가 좀 머리 좀 아파야 돼. 자, 봅시다. 얘는 이렇게 얘가 1부터 7까지 돼 있고요. 1부터 10까지 돼 있습니다. 딱딱 이렇게 가로막을 쳐놨어. 그치? 4는 6으로 가고 7은 10으로 가겠다. 그래서 4는 6으로 가고 7은 10으로 이렇게. 그리고 나서 부동호가 지금 뭐 하고 있니 얘들아? 같은 방향이야. 같은 방향이면은 여기 있는 1, 2, 3은 1, 2, 3, 4, 5에서만
가야 되는 거고 여기 있는 5, 6은 7, 8, 9에서만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부등호가 있다라는 거는 조합의 개념이죠. 뽑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얘가 5개 중에서 3개만 뽑으면 되니까 5C, 3에서 여기서 10가지의 공의수가 나올 수가 있고요. 얘는 3C2, 3C는 3C이라고 똑같으니까 3가지가 나와서 총 몇 가지가 되는 거야? 15가지가 내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1부터 6까지 있습니다. x에서 x로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얘는 6개, x도 6개, 정격도 6개, 공역도 6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F1이 F2보다 크다라고 했고요. 3 이상은 뭐라고 그랬어? 반대네요. 3 이상은 반대가 되겠다. 그치? F1하고 F2는 이렇게 되고 3 이상은 어쨌든 부등호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네.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는 1, 2하고 1, 2하고 3 이상하고는 이러한 조건들이 뭐 한다는 거야? 섞이지 않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1은 2보다 뭐 한 거니 얘들아? 작잖아. 그치? 1이 2보다 작지만 그러면 얘는 얘가 3이고 얘가 만약에 5라고 하면 3이 5보다 커야 됩니다. 그쵸? 맞죠? 그러면 여기서는 F1이 F2보다 작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F1하고 F3의 관계도 F1이 F3보다 크냐? 이거는 아니라는 거야. 얘네끼리만 만족하면 되고요. 3 이상인 것들끼리만 뭐 하면 된다는 얘기야? 만족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알겠어? 그래서 나는 1, 2를 일단은 만족할 수 있게 1, 2를 만족할 수 있게 6개 중에서 2개를 먼저 내가 뽑아낼 거야. 알겠어? 2개를 뽑아내서 작은 거는 F1 너 가져 하면 되고 큰 거는 F2 너 가져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1, 2는 게임이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3부터 4까지 이 4개는 다시 6개 중에서 몇 개를 택하는 거야? 4개를 택하는 거야. 다시 6개 중에서 4개를 택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62가 돼서 얘는 15개가 되니까 여기 있는 15개하고 여기 15개를 곱해가지고 225개가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F2하고 F4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1, 2끼리만 이거 지키면 되고 3, 4, 5, 6끼리만 이거 지키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x가 1, 2, 3, 4, 5, 6입니다. y가 1부터 9까지에 대해서 자, f3은 5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이거는 부등호 방향이 같은 거 보니까 뭐가 되는 거니? 작은 애는 작은 쪽으로 큰 애는 큰 쪽으로 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F3이 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F3이 나 5로 갈 수도 있어, 나 6으로 갈 수도 있어, 나 7로 갈 수도 있어, 나 8로 갈 수도 있어, 나 9로 갈 수도 있어 라는 거 일단 의미하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이 조건에 의하면 X에 있는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이 조건이 만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4나 5는 3보다 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치? 4나 5는 3보다 큰 걸 택해야 되겠지? 그런데 3이 만약에 8을 택해봐. 3이 만약에 8을 택하면 4, 4월 3개가 있네요. 3이 만약에 9를 택하면 4, 5, 6에 갈 데가 없겠지. 8을 택해도 한 개밖에 없으니까 안 되겠지. 즉 3은 최소한 하나, 둘, 세 개를 남겨놓고 얘를 택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야 여기는 4, 5, 6이 7, 8, 9로 갈 수 있고 즉 F3이 5보다 크다고 해서 5, 6, 7, 8, 9를 다 생각할 게 아니라
5하고 6이 되는 경우만 내가 뭐 하면 되겠어? 따져주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F3이 5일 때, F3이 6일 때를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 F3이 5로 갔습니다. 이렇게 5로. 그러면 여기는 1, 2는 여기 이렇게 4개가 있네요. 맞죠? 그러면 얘는 4개 중에서 2개를 찾아가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 4, 4, 5, 6은 여기도 4개가 있으니까 4개 중에서 3개를 찾아가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다. 그러면 얘는 6에다가 4니까 6, 4, 24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이 6으로 간다는 얘기는 얘네 2명은 5개 중에서 2개 찾아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명은 3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OC는 얘는 10이고 얘는 1이니까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2개 합치면 34가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얘는 1대1 대응이래. X에서 X고 1대1 대응이야. 알겠지? 그럼 1대1 대응은 여기 있는 친구들이 뭐가 되면 되는 거야? 그냥 하나씩만 가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자 이거 fx하고 x가 같은 게 몇 개? 2개. 알겠지?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은 1, 2는 1은 1로가 2는 1호가 이런 얘기 하는 거야. 4, 5 만약에 2개 택했으면 4는 4로가 5는 5로가 이 얘기지. 그리고 6개 중에서 2개는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고 나머지 4개는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 이거 만족하는 거는 바로 뭘 말하는 거니? 자기가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걸로 못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맞죠? 그러면 첫 번째 이 조건 같은 경우는 6개 중에서 2개를 딱 뽑아내면 되겠다. 맞죠? 그래서 뭐 1, 2가 뽑히든 4, 5가 뽑히든 뭐 4, 6이 뽑히든 어쨌든 15가지가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나머지 4개 만약에 1, 2가 뭐 어디로 갔다고 해볼게. 1, 2가 1, 2로 갔어. 알겠지? 그러면 3, 4, 5, 6이 있고 여기 Y도 3, 4, 5, 6이 남았을 거야. 근데 3, 4, 5, 6이 3, 4, 5, 6으로 못 가. 이거 선생님이 강조 많이 했던 겁니다. 순열 접했을 때 무슨 순열? 완전 순열, 교란 순열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완전 순열, 교란 순열이 바로 뭐냐면 4, 9, 5, 4, 4였어. 4, 9, 5, 4, 4. 4개일 때는 9가지가 나오고 5개일 때는 44가지가 나온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 2개 외워놓으세요. 이게 뭔 소리냐면 이 소리야. 4명이 이렇게 카페에서 모였어. 알겠어? 핸드폰 각각 이렇게 올려놓고 4명이 각 올려놓고 그냥 눈 감고 이문 하나를 내가 선택을 할 거야. 알겠어? 그런데 내가 4명 모두 다 내가 내 거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수를 말하는 거야. 알겠어요? 모두 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fx가 x하고 같지 않다라는 거는 1은 1이 아니다. 2는 2가 이런 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이 아닌 확률. 그게 3, 4, 5, 6이 아닐 걸 구해보면은 3이 4가 될 때, 5가 될 때, 6이 될 때 각각 3개씩 나와가지고 9개가 됩니다. 알겠어요? 이거 시험 때 이거 언제 그려있을 시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내 것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이 기호가 나오면 이거는 완전 순열이라 그래요. 또는 뭐 교란 순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 순열, 교란 순열은 그냥 외우세요. 4, 9 뭐라고? 5, 4, 4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지? 4가지일 때는 9가지 경수가 나오고 5개일 때는 44가지의 경수가 나오는데 이 4가지 경우가 가장 문제가 잘 나오긴 합니다. 결론적으로 나머지 4개가 이렇게 될 경우의 수는 9가지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2개 곱해보시면은 135가 내가 찾는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절대값은 선생님이 지난번에 한번 정리 한번 싹 해줬기 때문에 좀 빠르게 딱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절대값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통으로 씌운 절대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x만 이렇게 씌운 절대값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통으로 씌운 것부터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 통으로 씌운 거는 이런 식의 만약에 그래프가 있다라고 하면 음수가 되는 이쪽, y 입장에서 음수가 되는 이쪽을 갖다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끌어올려서 y 값이 모두 다 뭐가 되게? 양수가 되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x에만 절대값이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절대값이 되어 있는 것, 즉 x 부분만, x가 양수인 부분만 이렇게 남겨놓고 이 부분을 y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이런 식의 그래프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해봐라 했네요. 한번 볼게요. 자, fx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통으로 씌운 거는 여기 있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꺾어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렇게 x에만 절대값이 있는 부분은 여기에서 x가 양수인 이 부분에 대해서 y축 대칭을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사실 얘하고 얘는 잘 그렇게 나오는 편은 아니기는 해요. 자, 얘는 y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고요. 얘는 y하고 x에 다 씌워져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앞에서 배운 x에만 씌워져 있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하시면 됩니다. y에만 씌워져 있는 건요, 그래프가 이렇다라고 한다면 y가 양수인 쪽만 남겨서, 알겠어? 이거를 x축 대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x에 씌워져 있을 때는 x가 양수인 쪽만 남겨놓고 그거를 y축 대칭을 했잖아. y에 씌워져 있으면 y가 양수인 쪽, 즉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게 양수인 쪽을 놓은 다음에 상대방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하니까 이제 이런 식의 모양. 이거는 엄격하게 말하면 함수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과정에서는 이게 안 나옵니다. 잘 알겠지? 자, 이렇게 씌워져 있는 거는, xy에 다 씌워져 있는 거는 xy가 둘 다 양수인 거, xy가 둘 다 양수인 거는 일사분면에 있는 쪽을 말하는 거야. 일사분면에 있는 쪽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x로 한번 하시고 그 결과물을 또다시 y로 한번 하시고, 또는 이거를 y로 한번 하시고 그거의 결과물을 이렇게 하시고. 왜, 뭐가 있어?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자, y에만 이렇게 씌워져 있다라고 하면 y가 양수인 쪽 얘를 x에 대해서 대칭을 이렇게 시켜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자, 다 씌워져 있으면 이렇게 일사분면을 얘를 x로 한번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y로 한번 시켜서 이런 식의 모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